오늘 여야 영수회담 핵심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별 기대는 안 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그건 궁금했었죠. 총 2시간 15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첫 15분은 생방송, TV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작심하면서 15분 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검법을 받아라라는 얘기, 국정기조를 바꾸라라는 얘기, 민생회복지원금을 풀으라는 얘기를 포함해서 언론 독재에 관한 얘기를 포함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가 다 치워지고 비공개 회담을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던졌던 화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할 차례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화두를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합니다. 민생 지원부터 꺼냈겠죠. 그런데 이 윤석열의 답변이 하도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몇 개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원금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분명하게 거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검법, 기타 특검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을 시간 자체가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국정기조 전환도 마찬가지고요. 아쉬움이 많은 회담인데요. 일단은 한번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어요? 아 그러면요. 선거 운동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다 이제 건강 좀 회복하셨습니다. 아직 많이 필요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래,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번 앞으로 한번.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십시오. 모두 반갑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초청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저희가 행사나 네. TV 토론 때도 했고 또 당선 축하 인사도 되고 정말 오늘 이렇게 또 용산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네.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국군의 날 행사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는 것 같은데 네.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이 대표님하고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오신 비서실장님하고 또 우리 수석 대리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정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배로 빠르게 실제입니다. 700이 그랬다고. 고맙습니다. 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이신 대통령님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많은 우려를 합니다만 이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보면 소위 말폭탄이 혹시 진짜 폭탄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총선 이후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혹여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야당과 국민들이 가지는 이 정부 이전에 대한 평가 일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R&D 예산 보관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정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든지 다른 화급한 민생 입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상권 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경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끈 수레의 두 바퀴 이와 같습니다. 행정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또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이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자 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하는 거죠. 가족 등 주변 인사들. 주변 인사 어디까지 얘기할까요? 등간에 김건희 특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뭐 최은순 정도 되겠네요. 최은순 오빠도 그러고. 자, 그런 의혹이 있죠,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도 최대한 부드럽게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않고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이 여러 의혹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자라는 뜻으로 둘러서 말을 했습니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기습 공격이에요. A4 용지로 약 10분, 그 10장 정도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발언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습 공격이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기자가 보는 앞에서 다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아마도 윤석열 측에서는 아주 뻥쳤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애초에 약간 해프닝이 있었어요. 시작할 때 보면 사진 촬영을 마친 일부 취재진들이 대통령실 직원이 안내에 따라서 철수하려 하자. 자, 윤석열이가 간단하게 환영 인사하고 취재진들이 대통령실 직원이 나가라고, 기자들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퇴장할 건 아니고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라며 미리 준비한 A4 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서 읽어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실은 보내려고 했던 거죠. 윤석열 모두 발언 살짝 했거든요. 환영한다 오는 것을. 했는데 그 발언 끝나고 사진 촬영하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붙잡은 겁니다. 퇴장할 건 아니고 하면서 A4 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죠. 여기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검법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죠.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또 이태원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을 금액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전 국민에게 시급한 국민 경제가 민생 경제가 잘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 독재가 심하다. 스웨덴의 국책연구기관에서 대한민국의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런 연구 보고서가 있다. 뭐 보도 하나만 정부 비판적인 보도 하나만 하면 다 징계를 주고 해서 최근 MBC에서 7번의 징계를 했는데 7번 다 소송해서 정부가 패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언론 통제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론 독재가 심한 것이고 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들이 빈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맨 먼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자, 거부권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 회담에서 언급은 없었다라면서 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이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어졌다. 천 비서실장이 계산을 해보니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발언 비율이 85대 15라고 했다. 야, 이거 심한 거죠. 자, 비공개 회담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윤석열 혼자 다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윤석열이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야. 계속 국지적인 지역적인 얘기를 계속 밀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 특검이라든지 거부권 문제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못 했다라는 거잖아요.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이가 아주 침대 축구 비슷하게 그런 전략을 구사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은 약간 윤석열이 약간 똘짓을 한 거죠. 자, 회담을 마치고 나서 이재명 대표 첫 반응이 답답하고 아쉬웠답니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겠다. 그 정도. 자, 우리 박성중 대변인의 논평은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이렇게 전했고, 자, 박수석 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윤석열이가. 애초부터가 이 회담 열리게 된 계기가 윤석열이 지가 궁박해서 열렸잖아요. 필요해서 열린 게 아니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비난을 야당 대표 한 번도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지지율이 23%대로 하락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 회담이라서 특별히 기대할 건 없었습니다. 국힘 내에서도 여러 재난 지원 지원금, 민생회복 지원금도 반대를 했었고 특검법도 받게 되면 특검법을 뭐 어떤 특검법이든 받게 되면 윤석열이 탄핵당하는 그런 수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받지 못할 특검이었어요. 하기 때문에 결과는 예정이 됐었는데 과연 이런 대화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의료 개혁 문제 지금 의사분들 지금 사직에서 의료 현장이 마비가 지금 서서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는 뚜렷이 이 야당 측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단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을 다 했다. 할 말은 속 시원하게 아무도 그동안에 윤석열이한테 제대로 따지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하면은 경로하고 성질을 박박 내니까 아무도 말을 못 했잖아요. 못 했는데 그 속 시원하게 할 말을 다 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또 받아준 게 한 개도 없어요. 결국에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여론의 추이가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 윤석열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론은 점점 악화될 겁니다.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 분출될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대립 속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빠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이 윤석열보다도 인기가 더 높습니다. 국힘 내에서는.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지율이 지금 23%로 빠진 데는 한동훈과의 갈등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준석과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준석과 한동훈과의 멀어짐이 국힘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져서 결국에는 쫓겨나는 길로 갈 겁니다. 국힘에서 쫓겨나고 결국에는 탄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수순이에요, 지금.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국민들께서 본 영상을 보실 수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